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소개할 펀드는 DBO, 인베스코에서 운용하고 있는 오일 펀드입니다. 즉, 정확히 말하자면 석유 선물에 투자하고 있는 펀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펀드가 USO라고 하고 있는 ETF가 있고요. 그 ETF에 비해서 이 ETF는 한 10분의 1 정도의 어떤 사이즈와, 그러니까 AUM이죠. 사이즈와, 그리고 거래 금액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대적으로 ETF 같은 경우는 트레이더빌리티, 그러니까 거래 가능성 상당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투자하는 데서 분명히 약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 분명히 장점이 있으니까 이 ETF를 분명히 이제 출시했을 텐데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기존에 단순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유가를 크게 글로벌 벤치마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 서부 텍사스유인 WTI, 그리고 북해산 브렌트유, 이 두 가지를 크게 글로벌 벤치마크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브렌트유가 글로벌 벤치마크 역할을 하다가 아무래도 석유의 수요에 있어서, 그리고 공급에 있어서도 단연 이제 1등의 자리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있던 유가가 글로벌 시장에 또 새로운 벤치마크로 부상을 하니까 이런 WTI에 투자하고 있는 상품들이 훨씬 더 많이 각광을 받게 되고 있고, 만약에 이제 브렌트유에 투자한다 하더라도 WTI에 동시에 투자하는 또 상품들도 또 존재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DBO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WTI 선물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USO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이 ETF와 이제 다른 점은 아무래도 이런 이제 선물에 이제 이렇게 현물에 투자할 수 없으니까 선물에 투자하고 있는 ETF 같은 경우는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합니다. 롤오버 비용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시점에 현물 가격이 움직이는 것과 선물 가격의 움직임이 이제 다르게 나타나고, 그리고 근월물이라고 부르는 제일 가까운 월에 이제 거래가 청산이 되고 있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다다음에, 좀 멀리는 이제 원월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근월물과 원월물 사이에 스프레드 코스트 비용이 또 존재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따라서도 다른 부분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터졌을 때 보셨던 것처럼 유가가 마이너스라는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원월물을 들고 있었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를 가지는 않았고요. 그런 부분이 크게 존재하기 때문에 USO도 이제 그 정책을 사실 조금 바꿨습니다. 원월물과 근월물을 적당히 섞거나 아니면 비중을 조금 왔다 갔다 하는 수준으로 전략을 조금 변경을 했는데요. DBO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자유로운 부분이 사실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하게 WTI 선물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WTI 이런 선물 가격 자체, 선물이라는 이제 파생 상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기 투자했을 때 약점이 롤오버 코스트가 사실 가장 중요한데요. 이런 롤오버 코스트를 어느 정도 메이크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상하기 위해서 사실 옵티마이제이션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즉 이 DBO 같은 경우는 벤치마크가 US 같은 경우 S&P에서 제공하는 벤치마크를 쓰고 있는데 이 DBO 같은 경우는 도이치뱅크, 즉 도이치뱅크 정확히 말하자면 런던 오피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DBIQ 옵티먼 일드 크루드 오일 인덱스, 여기에다가 액세스 리턴을 더한 값을 벤치마크로 쓰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런 액세스 리턴은 어느 정도 원월물과 근월물에, 그리고 나머지 이제 파생 상품들의 어떤 부분을 활용을 해서 이런 롤오버 비용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파생 상품에서 발생하고 있는 기회 비용들을 어느 정도 매니징 해가면서 하는 투자의 어떤 인덱스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주 큰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이런 비용을 줄여주는 어떤 계량적인 전문가적인 노력이 좀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싸냐? 비싸지는 않습니다. 거의 코스트 측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파생 상품의 어떤 기회비용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거나 이런 부분을 나는 어느 정도 해결해주는 프로덕트가 필요하다. 그러면 DBO가 상당히 경쟁력 있는 상품일 것 같고요. 하지만 그것보다는 단순하게 가까운 시일 내에 선물 가격이 매칭이 되고 있는 그런 상품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기존의 이제 대형 ETF들을 쓰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이제 유가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전략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런 다양한 전략 중에서 어떤 전문가적인 아이디어가 조금 좀 들어가 있는, 그리고 롤오버 코스트를 조금 줄여주기 위해서 조금 회사에서 좀 노력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DBO가 괜찮은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그런 부분이 나는 크게 필요하지 않고 단순하게 이제 단기적으로 이런 그 유가의 어떤 상승 부분을 내가 사실
마크업을 해서 가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주로 USO를 투자하는 거나 아니면 기존의 대형 비엔오나 이런 이제 퓨얼리 석유 선물에 투자하고 있는 펀드를 선택하시는, 그 ETF를 선택하시는 게 좀 더 나아 보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만약에 이런 파생 상품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적용이 되어 있는 펀드를 제가 만약에 선택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 DBO가 괜찮은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경쟁하고 있는 이런 석유 선물이나 석유 현물에 투자하고 있는 이런 다양한 ETF를 다음번에는 한번 꼭 전반적으로 체계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업데이트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